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명TV의 이정명입니다. 한가위 보름달이 이제 하현달로 가고 불벌레 소리들이 점차 엷어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점차 짙어지는 것은 가을 색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데이비드 L. 웨더포드라는 시인은 순간순간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쓴 시에서 삶은 달리기 경주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속도를 늦추고 너무 빨리 춤추지 말라고 합니다. 시간은 짧고 음악은 머지않아 끝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을은 짧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올해 이 아름다운 가을이 지나면 가을은 내년에야 옵니다. 이 가을도 나를 거쳐 펼쳤던 옷자락을 주섬주섬 챙겨 그 어느 날 바람과 함께 갈 것입니다. 이 가을에 나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을에 관한 시를 몇 편 모아 보내드립니다. 먼저 김현성 시인의 가을의 기도입니다. 가을의 기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백합은 행복한 인생 여정, 부귀영화와 생활의 안정, 그리고 순수하고 영적인 세계이고요. 마른 나뭇가지는 세속의 모든 것을 떨치고 오직 절대자와 대면할 수 있는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까마귀는 절대 고독 속에서 본질적인 절대 경지에 이른 존재인 시인의 모습입니다. 뭔가를 이루려는 의지, 이 가을에 원을 한번 세워보시죠. 다시 일상입니다. 일상 속에서 뭔가를 이루려면 대단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슬람을 통치했던 아크바르 왕이 숲으로 사냥을 나갔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왕은 기도를 하려고 바닥에 매트를 깔고 엎드려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근처 마을에 사는 한 여인이 정신없이 숲을 뛰어가다가 그만 왕의 매트를 밟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나무를 하러 숲으로 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남편을 찾으러 숲에 들어왔는데 남편을 찾는 일에 온 정신을 쏟다가 그만 왕의 매트를 밟아버린 것이죠. 왕은 천한 여인이 신성한 매트를 밟았다고 해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병사들에게 여인을 처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무릎을 꿇린 채 여인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직 숲으로 간 남편을 찾는데 온 정신이 집중되어 있어서 왕의 매트를 밟은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기도 중에 신에게 집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기도를 했다면 어찌 내가 매트를 밟은 줄 알았겠습니까? 왕이 듣고 보니 과연 여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에 대해서 더 이상 죄를 추궁하지 않고 부하들에게 여인의 남편을 함께 찾아주도록 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불평, 불만보다 내 안에 열정을 깨우고 원을 세운 일에 대한 몰입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에 땀을 주게 하는 어떤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또 마야 엔젤로라는 시인은 아무도 모르게 호텔방 하나를 얻어서 사전 한 권 그리고 성경책 한 권만을 가지고 글쓰기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터키의 위대한 시인인 나짐 히크메트는 작품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썼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버나드 쇼는 창고 같은
작업실의 이름을 런던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전화를 하면 자신은 지금 런던에 있기 때문에 자신을 바로 만날 수 없다고 그러죠. 열정과 몰입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가을은 한 해의 이야기를 낙엽에 적어 남깁니다. 그리고 바람을 통해서 전해줍니다. 나뭇잎에게 말을 하는 안도연 시인의 가을 엽서라는 시입니다. 가을 엽서. 한 잎, 두 잎, 나뭇잎이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앉습니다. 세상에 나누어 줄 것이 많다는 듯이 나도 그대에게 무엇을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다 할지라도 그대여 가을 저녁 한때 낙엽이 지거든 물어보십시오.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를. 안도연 시인은 바닷가 우체국이란 시집에서 내시는 아무래도 겨울날 볕 잘 드는 사랑방에서 뱃살을 가다듬고 한지를 자르며 싸드락싸드락 만드는 연 같은 것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연이야 문방구에 가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은 그 연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정성을 다해 만든 연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 방패연을 만들듯이 시도 그렇게 온 정성으로 마음을 모아 쓴다는 이야기죠. 그러기에 시는 사람을 넘어 시대를 넘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정성과 사람과 가을을 사랑한 시인이 있습니다. 도종환님의 가을 사랑입니다. 가을 사랑. 당신을 사랑할 때 내 마음은 가을 햇살을 사랑할 때와 같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바람 부는 저녁 숲이었으나 이제 나는 은은한 억새 하나로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할 때 내 마음은 눈부시지 않은 갈꽃 한 송이를 편안히 바라볼 때와 같습니다. 당신을 사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끝없이 무너지는 어둠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조용히 다시 만나게 될 아침을 생각하며 저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을 사랑하는 내 마음은 가을 햇살을 사랑하는 잔잔한 넉넉함입니다. 도종환 시인은 어린 시절 그림의 소질이 있어서 미대를 꿈꾸었는데 그 길이 아닌 시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림 그리는 일을 선택했어도 예술적 기질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작품을 많이 남겼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길은 많고도 다양하죠. 어떤 길을 택했든 지나고 보면 추억이 가득하고 아름다운 길이 될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그 길을 사랑했다면요. 이시영 시인은 마음의 고향이라는 시에서 어린 시절 집에서 학교까지 시오리 길을 걷던 추억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슬이 채이던 콩밭길을 지나고 눈망울이 영롱한 청개구리를 마주치던 그 길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 이슬이 채여 바지가 젖을 수도 있고요. 메뚜기가 함께 뛰어주고 때론 코스모스가 한들거리는 가슴 뛰는 그런 길도 있고요. 어떤 길이 되었든 하던 일에 몰입을 하고 힘을 내야 하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지나고 보면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기억할 수 있는 가을날 되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고요, 생활에 너무 무뎌지지 마시고 가을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가을은 하늘에도 들판에도 땅에도 나무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